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부터 계정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리 계정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 피드백 해드렸을 때 팔로워가 80분이었거든요. 80분? 80명에서 지금 7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저보다도 이제 팔로워가 많은 계정을 운영하게 되셨고, 또 지금 여기 처음 이제 막 계정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가 좀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정말 하루에도 적으면 30, 많으면 50까지 공부 제한이 엄청 많이 들어오긴 와, 하고요. 하루에 30개? 네, 와. 다양하게. 진짜 다양한, 진짜 뭐 가구, 뭐 가전제품, 뭐 음식, 뭐 조리도구, 진짜 음.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아직 공부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달라진 거는 뭐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오퍼가 오는데, 광고는 지금 딱 두 개, 오뚜기랑 마켓컬리. 음. 그렇게 대기업들이랑만 하셨군요. 네네네. 그렇게 했었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제가 뭐 수익화를 하진 않고 있고요. 근데 원래 목표는 10만을 달성을 하면 좀 이제 수익화도 하고 그러고 음. 싶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약간 이렇게 팔로워가 많아지니까 좀 더 음. 책임감이 맞아요. 맞아요. 생기고 진짜 약간 뭐 공부를 하더라도 아무거나 팔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되게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보고 있어요. 많이 비교도 하고 있고 좀 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욕심은 네. 안 내는 상황?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이게 그 방에 맞아요.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뭔가 그때 물론 예전에도 뭐 밟고 이러셨지만 지금 뭔가 지금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얼굴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일부러 켰어. 뭔가 일부러 화장했어. 일부러. 여유가 약간 왜 이렇게 이 여유가 느껴지죠? 사람한테 저 하루에 3, 40건씩 공부 오는데 안 해요. 이 얼굴에서의 그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때 저희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났을 때는 저 거의 혜건님 저 울었잖아요. 진짜 밤마다 악몽 꿔요. 저 미치겠어요. 막 이러셨었는데 오늘은 이 여유에 뭔가 이 기품이 느껴지셔가지고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오늘 근데 이제 또 고민이 또 있으셔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을 같이 볼 건데 보시기 전에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좀 얘기 나눠볼 거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지금 하고 계신 방향이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구를 몇 명 모였을 때부터 해도 돼요. 막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컨텐츠를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공구한다, 광고한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언팔을 할 거예요. 나의 팔로우를 취소할 텐데 그렇게 팔로워들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내가 신규 팔로워들을 모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있는 거예요. 공구를 한다고 해도 매출도 안 날 거고 매출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규 팔로워들을 모을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게 저는 한 팔로워 1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지금 저는 에밀리 님이 안 하시는 게 너무 좋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수많은 계정들에서 이미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계정들에서 실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 계정은 진짜 좋은 계정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 제품이 진짜 좋아라는 확신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끝점에는 이 계정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뭐죠? 5년 뒤에도 에밀리님 이 계정이 사랑받고 있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가는 게 너무 맞고 진짜 내가 이거는 나 이거 내가 내 돈 주고도 사 먹고 내 가족한테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제품이 나왔을 때 하시는 게 맞고 근데 그것도 아까 저희가 SIT에서 R을 많이 써야 된다. 내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제품들을 써보고 먹어보고 하면서 이 제품이 좋구나. 이렇게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굴소스라고 해도 정말 수많은 굴소스를 먹어보면서 이게 가장 성분도 좋고 맛있네. 다양한 요리했을 때도 잘 어울리네. 이게 내가 확신이 있을 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또 아마 고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 또 연락 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저희 그때 처음 광고 진행할 때도 말씀 막 주셨던 것처럼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에밀리님이 만드신 영상을 좀 보면서 이 영상이 왜 안 터졌을까? 지금 그래도 영상들이 10만 이상은 거의 나오고 있어요. 평균 조회수가 한 20만, 30만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70만, 뭐 이렇게 100만 터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피드백할 영상은 9만 조회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좀 조회수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에밀리님 계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온. 그래서 같이 영상 보면서 이 영상이 뭐가 아쉬웠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잠깐만, 그리고 저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화면 공유가 안 잠깐만요. 되고 있어요. 화면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화면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평균 조회수가 보세요. 30만, 11만, 뭐 11만, 30만, 40만, 20만 이렇게 되는 와중에 10만을 못 넘긴 거의 유일한 영상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뭐가 아쉬운지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저희가 월요일마다 하는 건데 내가 그냥 이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릴스 그냥 볼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뭐가 아쉬운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이걸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냥 릴스 볼 때마다 이 분석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 내 영상도 아 이거 뭐가 아쉽구나가 보이고 기획할 때도 그걸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참여할 때는 이 영상에 뭐가 아쉽다 하는 것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끝나고 기억이 남아요. 아시겠죠? 분석 나 채팅창에 남길 준비 됐다 하시는 분들 숫자 1 한 번씩 채팅창에 남겨볼게요. 좋습니다. 영상 보고 이 영상에 뭐가 아쉬운지 영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볼 거고 여러분들은 보면서 엄청난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뭐가 아쉬웠다. 어떤 포인트에서 나는 이 영상 넘어갔을 것 같다 하는 거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같이 볼게요. 가면 무조건 사 먹는 편의점 에그 샌드위치. 한 입 먹어보면 이거 에그 푸딩이야? 집에 있는 재료로 완벽 재현할 수 있는 레시피 기억해요. 먼저 계란 준비해요. 설탕, 소금, 간장, 마요네즈, 우유 넣고 마요네즈가 잘 풀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중약불에 예열해둔 팬에 버터 넣고 녹여주세요. 계란물 넣고 2-30초 정도 기다려요. 주걱 이용해 휘젓듯 젓지 말고 익은 계란 입자들을 조금씩 모은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저어요. 젓다 보면 계란이 점점 뭉쳐져요. 약불로 바꾸고 모양을 잡아주며 팬을 움직여봐요. 뭉친 계란이 따로 놀지 않고 같이 움직이면 이렇게 식빵에 들어갈 사이즈와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불 끄고 뚜껑 덮어 3분 잔열로 익혀주세요. 그 사이 마요네즈에 취향껏 머스타드나 와사비 넣어 소스 만들어요. 토스트 안 한 부드러운 식빵 한쪽 면엔 소스 바르고 다른 한쪽 면엔 버터 발라주세요. 익은 계란은 반으로 잘라주고 빵 위에 올려줍니다. 반대쪽 빵 덮고 식빵에 테두리 잘라주세요. 반으로 잘라 단면 보면 일본 가면 무조건 사 먹는 이 편의점 에그 영상은 샌드위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 와중에 안 나오는 영상이 됐을까? 저는 일단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아쉬웠던 건 이 일본 가면 무조건 사 먹는 편의점 에그 샌드위치라고 하는 말이었긴 해요. 이게 사실 에미리님이 채팅에 설문 남겨주실 때는 아 이게 그래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라서 썸네일만 보고도 많이 궁금했지 않았을까?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일본 저 샌드위치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모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건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가 일단 바뀌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바꾼다라고 했으면 저는 상황극에 그냥 넣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일본 에그 샌드위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이한테 먹여요. 그리고 먹고 와 이거 우리 일본에서 그때 맛집에서 먹었던 그 샌드위치 맛 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맛있어하는 그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샌드위치를 못 먹어본 사람도 뭐 일본에서만 원래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인데 진짜 맛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집에 무조건 있는 달걀로 내가 일본에서 줄 서서 먹는 샌드위치 레시피 알려주겠다. 이거 계란만 있으면 된다. 어렵지 않다. 라고 안 먹어본 사람들도 궁금해할 만한 걸 초반에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영상을 만들 때 저희가 모수를 어떻게 얘기했었죠? 모수 최대한 넓혀야 된다. 기억나세요? 네. 그죠? 최대한 넓히는데 그 최대한 넓히는 걸 내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 똑같은 레시피를 뒤에 알려줘도 앞에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드는 이 레시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어떻게 알게 된 레시피인지를 앞에 넣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에 이제 만드셨던 영상들 중에 터진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건의부여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5스타 호텔에서 일하는 셰프 친구가 알려준 무조건 맛있는 샌드위치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딱 이것만 봐도 5스타 호텔에서 말하는 셰프 친구가 알려줬대요. 건의부여돼 있고 이 음식 시각적으로도 사실 그냥 계란 샌드위치보다는 이게 훨씬 더 비주얼적으로 화려하잖아요.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요소가 이번 영상에는 없잖아요. 일본 샌드위치 안 먹어본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나 안 먹어봤는데 라고 했을 걸 사실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는 예측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샌드위치가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뭐 많이 알지. 근데 진짜 많이 알까? 일본에서 이걸 다 먹어봤을까? 이게 약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기반으로 사실 나온 생각이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샌드위치 뭔지 몰라도 이런 샌드위치 먹어본 적이 아예 없는 사람, 샌드위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5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셰프 친구가 알려줬대요. 그러면서 비주얼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맛있는 게 나오면 이거는 압도적으로 모수가 넓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똑같은 얘기도 어떤 스토리로서 처음에 앞에 사람들에게 후킹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번 리뉴얼된 강의에서도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많이 넣었고 오늘 그 피드백 설문 요청해 주시면서도 스토리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 고민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어떤 부분이 좀 고민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네, 요리 강사로 계속 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공부도 사실 외국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을 했고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초반 후킹을 만들 때 약간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14년 차 네. 요리 선생님이 알려주는 레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네. 한계가 있는 거죠. 매번 음, 그렇게만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이러는 건 어느 정도 손에 익어서 나레이션도 그렇고 괜찮은데 그 네. 초반 후킹 이거를 이제 짜는 게 음. 매번 너무 고민이긴 해요. 음, 지금도. 음,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같은 스토리를 넣으면 안 되기도 하고 스토리가 없는 영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스토리텔링 파트를 강의를 짜면서도 모든 영상에 억지로 스토리 넣으려고 할 필요 없다. 사실 기본적인 요소만 저희가 배운 주제 초반 3초 내용 구성이 들어갈 거고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전략들이 강의에 나오는데 그것들만 해도 충분하다. 모든 영상에 스토리텔링 넣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사실 에밀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SRT에서 리소스가 되게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14년 동안 강사 일을 했고 그러면서 많은 셰프들을 만나봤고 많은 음식들을 만나봤고 심지어 식당에 컨설팅한 적도 있고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 중에 이 영상에 맞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넣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에그 샌드위치를 가족과 함께 먹어봤을 때 어떤 반응인지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 이번에 이 음식을 가지고 새로 만든 스토리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도저히 없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저는 뭔가 어떻게든 그럼 더 모수를 넓힐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 못 넣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스토리를 넣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내 강점이니까 넣지만 이게 없는데 또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진정성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있는 거 있을 때 그걸 더 많이 활용하면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이걸 좀 잘 후킹을 하고 싶고 뭔가 사람들이 지루하게 안 봤으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레시피를 만들 때 제가 진짜 개발한 레시피 흔치 않은 레시피를 올리니까 음, 저 자신도 뭔가 이게 음, 이거 터져라 이거보다는 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음, 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새로운 레시피니까. 그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런 고민이 좀 있는 음,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음. 후킹을 할까. 일단은 저는 지금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같이 하는 게 내가 이제 조금 이거 좀 질릴 것 같은데 하는 포인트가 누구나 오거든요. 그럼 그때 아예 다른 것들을 좀 시도해 봐야 돼요. 지금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도 이제 강의 보시면 어떻게 넣어야 되겠다, 어떻게 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텐데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예 여기서 아예 안 해본 시도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팬딩글에 이분 요즘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분석글을 올렸던 분이 있는데 버터박님 기억나시나요? 알아요. 아시죠? 이분의 영상을 짧게 그럼 한번 볼게요. 이분의 영상 중에 터진 거 하나.
양송이 버섯은 뚜껑을 뽕 따고 안쪽에서 껍질을 벗기면 아주 깔끔져요. 코코치니 치즈 하나씩 올려주고 토마토만 뿌려주면 벌써 다 됐어요. 오늘은 요리 잘해 보이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이거 뭐 하는 거냐 매력 발산 중에 찾아드려요. 마늘 잠깐 나서 소피아에 오리엔탈 소스 뿌리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끝나요. 자, 그래가지고 요리를 잘해 보이는 방법은 힘이 왔는데 요리를 하면서 화를 할 수 있는 여유 거기에서 뽐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뽐이 나는 레시피를 화를 하면서 올리니까 요리 잘해 보이잖아요. 햇슬리 가루하고 후추 이것도 깨 뿌리는 거랑 또 아이는 한 잔만 먹을 거라서 좀 많이 따랐어요. 자연스럽게 쇠골립 버터박님은 수강생 아닙니다. 버터박님은 수강생 아니고 좋은 예시라서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 이 버터박님 영상만 봐도 똑같은 레시피 영상인데 촬영 구도도 다르고 뭔가 이 나레이션 하는 흐름도 이 레시피가 어떻다 알려주는 것보다 나라는 사람을 어쨌든 좀 더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10만 명의 팔로워가 모였지만 지금 에밀리님이 처음에 일단 얼굴 막 노출 안 하시고 하셨었잖아요. 그런 기간에 모인 팔로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영상들에 나레이션도 들어가고 얼굴도 이제 종종 나오지만 요리 컨텐츠 특성상 보통은 얼굴이 메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레시피가 결국에는 막 궁금해서 이 계정을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가 똑같은 레시피를 알려줘도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때의 중요한 에밀리님이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강의 브랜딩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게 조회수가 안 나오지만 올려야 되는 컨텐츠가 있다. 내가 브랜딩 되기 위한 컨텐츠는 조회수는 또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놓는 게, 사실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 9만 조회수 나왔다. 이거 너무 사람이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조금 봐서 슬퍼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 9만 명은 봤잖아요. 이 9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저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차면 5만 몇 명이에요. 그 미어 터질 만큼 차야 5만 몇 명이에요. 국대 경기를 할 때 5만 명이 차는데 이 영상이 지금 9만 명 본 거예요. 내가 만든 영상이, 브랜딩 영상이 10만 조회수가 나와요. 근데 10만 명도 사실 엄청 큰 거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통해서 내 매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가치관을 있는 사람이네, 뭐 좀 재미가 있는 사람이네, 뭐 육아하는 사람이네,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가까워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을 좀 중간중간에 이제는 좀 섞을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 저 이거 이 네. 맨 앞에 타르타르 소스 음. 지금 제가 아까 8시 좀 넘어서 올린 거거든요. 오, 네. 그거 한번 봐주실래요? 오늘 올린 건데. 어떤 포인트 때문에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이게 제가 건의부여를 이 밀키트 사업 관련해서는 처음 얘기하면서 오늘 올렸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게 인기가 많았던 레시피고 이게 영업용 레시피예요. 어떤 그 레시피요? 영업용 레시피. 제가 영업용? 영업할 때 썼던 레시피인데 그 네네. 얘기를 제가 좀 담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영상을 느껴지는, 이 영상을 봤을 때 에밀리님이란 사람이 좀 느껴지는지 네. 볼게요.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에밀리라는 이 계정이 어떤 계정이구나, 이게 느껴지는지 같이 채팅에 한번 남겨볼게요. 채팅창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까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지금도 한번 들어볼게요. 5년 넘게 밀키트 사업하며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았던 이 타르타르 소스 영업용 레시피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 초간단 인생 타르타르 소스 만나봐요. 먼저 양파, 달지 않은 오이 피클, 케이퍼 입자감 있게 다져주세요. 칼 사용이 어려우면 블렌더를 이용해 살짝 갈아줘도 좋아요. 꼭 들어가야 하는 허브 2가지, 이탈리안 파슬리와 딜 다져줍니다. 레몬 반개 분량 또는 시판 레몬즙 2큰술 준비해요. 오리지널 타르타르 소스를 원하면 마요네즈 사용하고, 몸매 관리하시는 분들은 무설탕 그릭 요거트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다져둔 재료 모두 넣고 레몬즙과 소금, 후추 넣어 잘 섞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타르타르 소스. 아마 이 소스 한번 맛보시면 다른 타르타르 소스는 절대 성에도 안 차실걸요. 다양하게 먹는 방법은 제가 본문에 적어둘게요. 마요네즈 사용하면 냉장 보관 10일, 그릭 요거트는 3일 정도 보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영업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마요네즈 사용하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약간 아쉽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후킹으로만 쓰인 느낌이에요.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면 좋겠냐면, 만약 이 초반이 지금 밀키트 사업할 5년 때 5년 넘게 밀키트 사업할 때 영업용으로 썼던 거다. 근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까 저도 어떤 레시피요? 영업용 레시피라는 말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고, 이 5년 넘게 밀키트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서 영상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5년 동안 한 건지, 5년 동안 밀키트 사업을 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가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였으면, 내가 만약에 날 더 드러내고 싶다라고 했으면 내가 과거에 그 일을 했을 때 찍어놨던 영상들,
뭐 그런 사진들, 혹은 뭐 내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뭐 밀키트를 쓰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을 첨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레시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딱 느낌은 그냥 레시피 알려주는데 조금 더 권위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지금 딱 이 정도의 느낌이, 제가 이제 에밀리님 다른 영상들을 아니까 딱 지금까지의 느낌이랑 사실 거의 비슷해요. 뭐 홍콩 시아버지가 알려주는 레시피, 오 시아버지가 홍콩이구나. 근데 거기에 막 시아버지랑 뭐 어떤 대화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시아버지한테 요리를 배우는 뭐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이 사람이랑, 오 이 사람 진짜구나, 오 이 사람 그 더 상상이 잘 되잖아요. 근데 그냥 후킹 멘트만 하니까 그려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떤 뭐 느낌의 사람, 어떤 가정이 에서 뭐 환경, 어떤 가정 환경에서 생활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진 않는데, 전 조금 더 디테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도 그렇고 좀 스토리를 얘기할 때도 뭐 밀키트 사업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밀키트 사업 하다 5년 동안 했는데 그중에 중간에 한번 진짜 망할 뻔했거든요. 진짜 직원도 다 내보내고 망할 뻔했는데, 이때 그 이 레시피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러면서 과거에 그 잘 됐을 때 사진과 망할 뻔했을 때 뭐 영상과, 그리고 이걸 개발하면서 얼마나 뭐 많이 팔렸는지, 많은 식당에 배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넣었으면, 이 사람 찐이구나. 와, 이 사람 진짜 같이 뭐 해보고 싶다. 이 사람 알려주는 레시피 그냥 나온 레시피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어떤 생각 드시나요? 완전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게 좀 있으세요, 근데?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게? 사실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가지고 사업했을 때 사진을 많이 지웠어요. 너무, 너무 아쉽다. 너무 보고 싶지도 않고 그때 너무 힘이 들었어가지고 네. 많이 지웠는데 네. 그래도 좀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너무 아쉽다. 근데 진짜 힘드셨나 보네요. 진짜. 네. 너무, 그때가 진짜 찐인데. 사실 이렇게 컨텐츠를 할 줄 알았으면 오히려 그때 상상도 많이 못했죠, 찍어놨을 텐데. 그때는 진짜. 그죠? 사실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 하셨을 테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저는 좀 많이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소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도 막 조금이라도 어떤 에피소드 있으면 다 찍어놓고 항상 삼각대랑 휴대폰 챙겨 다니고.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자취방 구할 돈도 없고 막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 저는 뭐 웃긴 얘기지만 약간 알았어요. 나중에 이거 사진 남겨놓으면 이게 쓰일 거야. 그때 뭣도 없었지만 그때 그래서 남겨놓은 사진들이 엄청 많아요. 어디 막 진짜 힘들게 포장하고 있고 막 박스 옮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놔가지고 그런 것들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그걸 많이 지금 알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또 어떻게 좀 새로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지금 영상의 구도나 촬영 스킬이나 이 영상 퀄리티가 초반이랑 사실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에밀리 님이 초반에 이제 영상 경험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조금 영상 퀄리티가 높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게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제가 영상을 강조하진 않잖아요. 막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워낙 요리 계정들도 많아지고, 지금 에밀리님은 어느 정도 이제 기획적인 감이 다 있으시니까, 다른 것들을 원래 이제 기획 점수가 90점이 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영상이 안 터지니까, 다른 것들은 한 40점 정도만 돼도 제가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이제 기획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영상에 있어서의 점수를 좀 더 높여야 될 때가 왔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막 엄청 영상적으로 막 영상미가 있는 느낌은 아닌데, 구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유명 브런치 가게 안에 그 친구가 지원끼리 머리를 먹는다는 버섯 샌드위치. 이건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이 쉬운 게 베이컨을 올리고당 뿌려. 지금 딱 앞에 이 장면들 보면은 소리를, 저거는 일부러 더 막 극대화되게 들리게 만든 거거든요. 소리 같은 것들 더 신경 쓰고, 그리고 특히 영상을 찍을 때 저는 이제 에밀리님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카메라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하시잖아요. 그죠? 아직 휴대폰이죠. 이번에 네. 작업실에서 촬영을 하면서 반반 네. 써서 이번에 그 타르타르 소스 반반 써서 올린 거예요. 카메라랑 핸드폰. 처음으로. 정말요? 처음으로.
계셨군요. 아, 딱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카메라구나. 조명도 처음 써봤어요. 어떤가요? 조명? 조- 원래 자연광에서 많이 하시니까. 이게 딱 카메라죠, 이게. 네. 딱 느껴지네요. 이거 카메라네. 저는 이제 카메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다른 계정이랑 아예 차원이 다르게 압도적으로 좀 영상 퀄리티를 높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카메라 추천을 그 다홍님이 좀 요리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채널톡으로 저 연락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다홍님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카메라 알겠습니다. 사양 정도는 써야 되는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도 사실 이건 보여드렸던 거라서 넘어가고, 이것도 한번 일단 볼게요. 그래도 27살 때 동네 삼겹살 맛집에서 알바했을 이것도 카메라예요. 지금 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블러 처리될 수 있는 거는 가고, 때 주방 이모님이 김치찌개를 기가 이건 막히게 또 휴대폰 끓이셔서 같고, 꽤 넘어간 또 거 카메라.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꿀팁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잘 익은 김치를 국그릇 한 그릇 정도 이것도 카메라. 냄비에 가위로 잘라넣고 일만을 카메라로 일단 좀 찍으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후반까지 좀 볼게요. 후반이 좀 재밌어가지고. 다들 아시죠? 스푼 없으시면 참기름 한 스푼 넣어서 중약불에서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500ml 붓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부위로 200 고춧가루 한 스푼, 진간장 2스푼 넣고 이대로 15분 끓여주세요. 마무리로 청양고추 넣으시면 돼요. 간 보시고 묵은지의 새콤한 맛이 부족하다, 식초 한 스푼 맛이 부족하다, 물엿 한 스푼, 고기 잡내가 난다, 와사비 반 스푼만 넣어보세요.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게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상하시는 그 맛 맞아요. 약간 이 마지막에 또 이제 원래 후시로만 녹음이 되다가 마지막에 동시로 그냥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시도해봐도 될 것 같다. 동시 녹음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카메라랑 마찬가지로 영상 이제 녹음하실 때 원래 지금도 휴대폰으로 하시죠. 그죠? 이것도 이제는 투자해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DJI 마이크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다르고, 이제 음식 같은 거 소리 촬영하실 때도 이제 마이크 이게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게 마이크가 2개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 2개를 하나는 내가 차고 하나는 음식 가까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 음, 소리가 더 이제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더 아예 다른 차원으로 좀 넘어가야 될 때인 것 같아서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레이션이 이제 좀 익숙해지셨는데 나레이션도 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 에밀리님의 나레이션의 특징은 그 끄듬이 올라가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에밀리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에밀리님 애초에 목소리가 좀 고급스러운 그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막 신뢰감이 없게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나레이션 할 때 끄듬이 낮아질수록 끄듬을 낮게 끝낼수록 신뢰감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기획적인 부분들은 많이 채워놨으니까 다른 거에 있어서의 업그레이드 할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때가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예 해보지 않은 형태의 영상들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영상 이런 쪽도 저희가 그래서 사실 영상 쪽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아예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진짜 영상 잘 하시는 분들을 좀 지금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만 해도 많이 좀 또 이제 처음처럼 이렇게 또 해야 되나 하는 때가 한 번 올 것 같은데, 이때 한번 또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로 저희가 가 있으면 또 앞으로 많이 생길 또 계정들과는 또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에 또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금요일에 촬영하는데 이거 네. 오늘 해주신 거 참고해서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 대표님이 같이 듣다가 같이 드리고 싶은 피드백이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그 서면 피드백 보고서를 쓸 때 음. 저희 또 많이 썼다 보니까 지금 새록새록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상황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80명이던 시절에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잖아요. 일단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영상을 올렸을 때 그래도 기본은 막 몇만씩 나오는 상황이니까 훨씬 이미 좋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딱 보니까 완전 그 처음 할 때와 같은 변화가 한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영상과 막 텍스트 어떻게 쓰고 막 폰트 못 쓰고 막 이런 것들을 기초 단계 고민하던 시점이었으면 일단 그거는
그 단계를 넘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 인스타에서 보이는 막 그런 인플루언서들 분들 보면은 진짜 카메라 앞에서 엄청 자연스럽고 막 그런 한 번씩은 막 오버도 할 수 있고 막 연기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에밀리님한테 조금씩 조금씩 그 요소들이 더 필요해진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사람의 매력이 조금 더 보이는 영상들로 더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럼 사실 공부나 막 그런 거에서 더 쉬워질 거거든요. 결국엔 공부에서 핵심은 이 영상 하나하나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0만 명이 있는 팔로워들이 얼마나 내 팬인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스토리도 막 재밌어서 보고 막 게시물을 뭐 올려도 보고 막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이 사람한테 막 관심이 있어서 보고 이런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하나에서 그 조금 더 이런 이야기적인 거나 막 매력이나 근데 저희 또 에밀리님의 성격을 아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게 쉬울 것 같진 않고 그 처음 할 때와 같은 고통이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와 같은 고통을 또 한번 꿈꿔요, 또 꿈꿔. 겪으면서 또 악몽을 한번. 그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다. 왜냐면 지금 그 80명에서 고민하는 시점과 지금 10만 명에서 고민하는 시점은 그냥 지금 하는 걸 잘 하시면서 지금 하는 걸 절대 놓고 막 이것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걸 잘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저는 훨씬 더 좋게 보는 지금도 그런 이유가 레시피 사실 하는 영상들 너무 많은데 이 에밀리님 영상 보면 확실히 레시피가 다른 달라요. 분들의 레시피랑 차원이, 다르다는 게 차원이 너무 달라, 느껴져요. 레시피가.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터박님 영상 중에서도 막 레시피 카피 전쟁 속에서도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막 어떻게 달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막 이걸 또 그냥 영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몇십만이 나온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시면 지금 이게 막 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막 하던 것 중에서 다른 레시피들이랑 어떻게 다르고 자체 레시피로 다 개발한 거고 막 이런 내용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음식만 보면 딱 알 거거든요, 사실. 딱 인스타 계속 보시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은 한 번 또 고생할 시점이 오신 것 같긴 한데 이걸 잘 넘기시면 그리고 하던 걸 잘 하시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죠? 그 영상 저도 이게 제가 썸네일만 봤는데. 댓글로 링크로 아, 댓글, 네, 한번. 지금 에밀리님 어떠신가요? 생각이신가요, 이제? 맞아요. 좀 약간 제가 느꼈던 그 한계가 있었는데 딱 그 포인트 찝어주셨던 것 같아요. 한번 또 이제 올라가 보시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이제 또 조급하게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저는 솔직히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이걸 어떻게 꾸준히 잘 하느냐가 이제는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때는 진짜 많이 스트레스 받아도 하는 게 맞는데 또 이제는 이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되게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적으로도 조회수가 좀 안 나왔을 때 되게 슬퍼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또 막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너무 막 거기에 막 집착하시고 막 이러진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또 영상 또 만들어 보시고 또 피드백 신청해 주시면 그 영상들 보고 또 이 정도면 되는지 그런 얘기를 또 좀 짧은 시간 내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막 뭐 수강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한마디. 네, 응원의 한마디. 저처럼 악몽을 꾸시는 분이 계신다면 노력하시면 다 되니까 화이팅입니다.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저는 수업을 처음 이제 수업 신청하고 진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듣고는 몰라요. 그 포인트들이 되게 숨겨져 있고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면서도 수업 내용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포인트들 보면서 영상 편집하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업을 한 번, 두 번만 듣지 말고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계속 공부하고 그 포인트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영상을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하면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저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내가 감이 와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살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이게 조회수도 늘고 팔로우까지 느는지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 계정마다 다 다르잖아요, 카테고리가. 근데 그거는 이제 수업을 듣고 그 포인트를 살려서 내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 수강생 그 카톡? 네네. 거기 보면 사실 그 질문들 올라오는 게 네. 저는 다 이제 수업에서 봤던
것들이 맞아요. 올라와요. 맞아요. 강의에 다 나오는데, 사실. 네, 강의에 다 나오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걸 맞아요. 보면 저는 네. 뭐 나서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못 되니까 속으로 생각, 강의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다홍님이 또 열심히 써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좀 제대로 보고 그 음, 포인트를 잊지 음. 않고 내 걸로 만들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번에 진짜 더 많은 내용을 넣어놔가지고, 진짜 이게, 저는 사실 그걸 좀 걱정하긴 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내용을 사실 알려드리면 오히려 너무 또 이게 과부하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걱정을 했는데, 한번 또 짚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도 빨리 리뉴 해가지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빨리 이것들 적용하셔가지고, 라이브 신청해주시면, 신청할게요. 네. 이제 좀 자주 신청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정으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그 넘어가는 시점 전까지 좀 또 자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넘어가면 또 이제 그 감 잡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전까지 네, 한번 또 많이 오시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해커님. 아이, 해커팀. 감사합니다. 저도.